아버지, 당분간 집을 좀 비워주실 수 있을까요? 아버님 냄새 때문에 입덧이 너무 심해져요. 내가 평생 벌어서 사준 집에서 나가라고. 임신 기간만이라도 이해해 주세요. 오늘도 인생극장 채널에서는 숨겨진 진실과 충격의 순간을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번 빠르게 새로운 사연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2023년 가을,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박재구는 평생을 건설 현장에서 보낸 남자였습니다. 손에는 굳은 살이 박이고 어깨는 구부정했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62세가 된 지금까지도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작업복을 입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에게 중얼거리며 면도를 하는 재구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 주름 하나하나가 가족을 위해 흘린 땀의 흔적이었습니다. 아내를 일찍 떠나보낸 후 아들 진호와 며느리 수진이 그의 삶의 전부가 되었죠. 재구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아들 부부에게 쏟아부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과 남은 재산을 털어 강서구의 괜찮은 아파트를 마련해 주었어요. 자신은 그 집 작은 방 하나에서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며느리 수진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재구가 작업복을 벗고 들어올 때마다 코를 찌푸렸습니다. 집안의 밴 시멘트 냄새와 흙냄새를 견딜 수 없다며 불평을 늘어놓았죠. 수진의 차가운 말투에 재구는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40년 넘게 몸에 밴 현장의 냄새를 어떻게 하루아침에 지울 수 있겠어요. 아들 진호마저도 아내 눈치를 보며 아버지에게 소홀해졌습니다. 예전엔 퇴근하면 아버지와 소주 한 잔 기울이며 하루 일과를 나누던 사이였는데 이젠 집에 와도 방문을 닫고 수진과만 속닥거렸어요. 재구는 스스로를 달래며 살았습니다. 가끔 서운한 마음이 들어도 손주 생각을 하면 모든 게 참을 만했죠.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어요. 수지는 입덧이 심하다며 재구의 냄새를 더욱 참지 못했습니다. 방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작업복 냄새까지 문제 삼았죠. 결국 그날이 왔습니다. 아내의 제사를 앞두고 정성껏 준비하던 재구에게 진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진호는 아버지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아내 편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 그에게도 편하지 않았죠. 하지만 임신한 아내의 건강이 우선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어요. 재구는 아들의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벌어서 마련해준 집에서 쫓겨나야 한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래도 손주를 위해서라면 참을 수 있었습니다. 재구는 작은 가방 하나에 옷까지 몇 벌을 챙겼어요. 그리고 문 앞에서 한 번 더 뒤돌아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내 피부치들 아니냐. 재구가 집을 나온 것은 아내의 기일을 이틀 앞둔 저녁이었습니다. 손에 든 작은 가방과 함께 차가운 가을바람이 그의 등을 스쳤어요. 뒤돌아보니 아파트 창문에는 환한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진호와 수지는 재구가 나간 후 마치 해방된 듯 기뻐했죠. 수지는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드디어 냄새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됐다며 즐거워했습니다. 재구는 근처 고시원에 방을 얻었어요. 좁은 방에 덩그러니 앉아 있으니 온갖 생각이 몰려왔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녀라면 며느리를 어떻게 다뤘을까 싶었어요. 문득 아내의 유언이 떠올랐습니다. 병상에서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어요. 여보, 진호가 진심으로 아버지를 존중할 때까지는 절대 안 돼요. 그때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아내의 판단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재구는 핸드폰을 꺼내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조상필은 재구와 군 복무를 함께한 절친으로 현재는 작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상필은 재구의 상황을 듣고 분노했어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한 친구가 이런 대접을 받는다니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편 재구가 집을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진호는 회사에서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장인 정태식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태식산업에서 일하는 진호에게 큰 시련이 닥쳤죠. 정태식 회장은 평소에도 사위를 곱게 보지 않았어요. 현장 노동자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늘 무시했습니다. 오늘도 회의실에서 진호를 향해 차가운 시선을 보냈어요. 회사의 운명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주요 거래처와의 중요한 계약이 곧 만료되는데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이 계약이 무산되면 회사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민철 사장도 자리에 함께했어요. 그는 정태식과 오랜 사업 파트너로 이번 계약 성사 여부가 양쪽 회사 모두에게 중요했습니다. 정태식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핵심 거래처를 잃으면 회사 전체가 흔들릴 위기였습니다. 연쇄적으로 다른 사업들도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죠. 진호는 이때를 기회로 삼고 싶었어요. 평소 장인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그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큰 소리를 쳤습니다. 아버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해결해 보겠습니다. 김민철 사장이 흥미로운 표정을 지으며 제안했어요. 만약 진호가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자신이 정태식에게 진호를 적극 추천하겠다고 했습니다. 진호는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자신을 증명할 기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장인의 인정을 받고 회사에서 입지를 다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죠. 집으로 돌아온 진호는 수진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수진도 남편이 드디어 인정받을 기회라며 기뻐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기회야. 성공하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야. 두 사람은 밝은 미래를 그리며 웃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말이죠. 진호는 며칠 동안 필사적으로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상대방과의 연락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전화도 받지 않고 이메일 답장도 없었습니다. 진호의 얼굴에는 점점 초조함이 드러났죠. 정태식 회장은 날마다 진호를 불러 진행 상황을 물었어요. 하지만 진호가 가져오는 소식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아직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것뿐이었죠.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시간만 끌 거냐? 장인의 차가운 목소리에 진호는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오히려 더 큰 무시를 당할 것 같았습니다. 김민철 사장도 점점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어요. 처음엔 진호에게 기대를 걸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실망감이 커졌습니다. 한편 재구는 고시원에서 지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아내의 유언을 곱씹으며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조상필이 재구를 찾아왔어요. 오랜 친구의 처지를 보며 안타까워했죠. 재구야,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되지 않냐?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놈들이 알기나 하나? 조상필은 분노했습니다. 재구가 소유한 빌딩이 얼마나 중요한 부동산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 건물 하나만으로도 웬만한 중소기업보다 큰 수익을 올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재구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아들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손주도 생기고. 조상필은 고개를 저었어요. 재구의 착한 마음이 안타까웠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진호는 점점 절망적이 되어 갔어요.
계약 만료일까지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회사가 위험해질 수도 있었죠. 그때 진호는 위험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차피 상대방과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니 임시로 서류를 조작해서 시간을 벌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수진도 남편의 제안에 동의했어요. 어차피 나중에 진짜 계약이 성사되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아버님께 계약이 연장됐다고 보고하자. 그러면서 시간을 더 벌어서 진짜 계약을 성사시키면 되잖아. 진호는 밤새워 가짜 서류를 만들었어요. 계약이 성공적으로 연장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당장 장인을 속이기엔 충분해 보였죠. 다음 날 아침 진호는 떨리는 마음으로 정태식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가짜 서류를 건네며 자신 있게 말했어요. 정태식 회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연락도 안 되던 상대방이 갑자기 계약 연장에 동의했다니 믿기 어려웠어요. 정말이냐? 어떻게 연락이 됐지? 진호는 준비한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우연히 다른 루트를 통해 연락이 닿았고 자신의 성의에 감동해서 계약 연장을 결정했다고 했어요. 김민철 사장도 기뻐하며 진호를 치켜세웠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정태식 회장은 그 자리에서 진호에게 회사의 중요한 업무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사위를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역시 내 사위야. 이런 어려운 일도 척척 해내는구나. 진호는 장인의 칭찬에 우쭐했어요. 평생 무시당하며 살았는데 드디어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진호는 수진과 함께 축배를 들었어요. 이제 회사에서의 입지도 확실해졌고 곧 승진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떳떳하게 살 수 있겠어. 수진도 기뻐하며 남편을 안았어요. 드디어 현장 노동자의 며느리라는 꼬리표를 떼고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몰랐어요. 이 거짓말이 얼마나 큰 파국을 불러올지 말이죠. 시한폭탄의 시계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재구는 여전히 고시원에서 외롭게 지내고 있었어요. 아들 부부는 성공에 도취되어 아버지 생각은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내의 기일조차 챙기지 않았죠. 재구는 혼자서 간소하게 아내의 제사를 지냈어요. 작은 고시원 방에서 소주 한 잔 올리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소. 내가 너무 순진했나 봅니다. 그 순간 재구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일방적으로 베풀기만 하는 아버지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정태식 회장은 진호의 성과에 완전히 만족하며 회사 내 핵심 업무를 맡기기 시작했어요. 진호는 하루아침에 회사의 실세가 됐습니다. 김민철 사장도 약속대로 진호를 적극 추천했죠. 정태식 회장 앞에서 진호를 차기 경영진으로 키워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어요. 회장님, 진호 씨 같은 인재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런 능력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태식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동안 사위를 무시했던 것이 미안할 정도였습니다. 진호에게 회사의 중요한 결정권까지 주기 시작했죠. 진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회사에서는 당당하게 목소리를 높였고 직원들도 그를 무시할 수 없게 됐어요. 평생 꿈꿔왔던 인정과 권력을 맛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수진도 변했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인정받자 자신도 덩달아 우쭐해졌습니다. 동네 아줌마들 앞에서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죠. 우리 남편이 이번에 큰 계약을 성사시켜서 회장님이 아주 만족해 하세요. 두 사람은 아버지 재구의 존재는 까맣게 잊었어요. 성공에 취해 있던 그들에게 고시원에서
외롭게 지내는 아버지 생각은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은 곧 시작됐어요. 어느 날 정태식 회장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회장님,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건물주가 한국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비서의 말에 정태식 회장은 당황했어요. 분명 진호가 계약을 연장했다고 했는데 왜 건물주가 다시 나타난 걸까요? 더 큰 문제는 그 건물주가 직접 만나자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식으로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정태식 회장은 급히 진호를 불렀습니다. 진호는 건물주가 돌아왔다는 소식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분명히 계약 연장에 합의했는데. 진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정태식 회장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어요. 김민철 사장도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진호 씨, 정확히 누구와 계약을 했다는 겁니까? 연락처라도 있나요? 진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애초에 가짜 계약이었으니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정태식 회장은 점점 화가 났어요. 혹시 사위가 자신을 속인 건 아닌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분명히 계약했다고 했잖아. 진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결국 무릎을 꿇고 사실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아직 진짜 계약은 못했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정태식 회장과 김민철 사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그럼 지금까지 거짓말을 한 거냐? 정태식 회장은 분노로 몸을 떨었어요. 자신이 사위를 믿고 회사 일을 맡겼는데 그것이 모두 거짓말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니요. 김민철 사장도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진호를 추천한 것이 완전히 잘못된 판단이었어요. 진호 씨, 이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진호는 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빌었어요. 하지만 이미 신뢰는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정태식 회장은 즉시 진호의 모든 권한을 박탈했어요. 그리고 진짜 건물주와의 만남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절대 실수하면 안 된다.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야. 진호는 절망에 빠졌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됐습니다. 장인의 신뢰도 회사에서의 입지도 모두 사라졌죠. 집에 돌아온 진호는 수진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수진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두 사람은 막막했어요. 진짜 건물주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접촉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태식 회장이 이번 일로 완전히 실망했다는 것이었어요. 자칫하면 회사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장이야. 아버님께 어떤 얼굴로 가겠어? 진호는 머리를 감싸 안으며 절망했어요. 그제서야 아버지 재구가 떠올랐습니다. 자신들의 성공에 취해 있는 동안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하지만 지금 아버지를 찾아가기엔 너무 부끄러웠어요. 집에서 내쫓아놓고 이제 와서 도움을 청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정태식 회장에게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건물주 측에서 정식 미팅을 제안해왔다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아주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회장님, 상대방이 내일 오후에 만나자고 합니다. 최종 계약 조건을 논의하고 싶다는군요. 비서의 말에 정태식 회장은 긴장했어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실패하면 회사가 무너질 수도 있었죠. 진호는 완전히 밀려난 상태였어요. 정태식 회장은 더 이상 사위를 믿지 않았습니다. 대신 김민철 사장과 함께 직접 나서기로 했죠. 진호,
너는 이번 일에서 빠져라. 더 이상 실수할 여유가 없다. 냉정한 장인의 말에 진호는 무너졌어요. 평생 꿈꿔왔던 인정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수진도 남편의 몰락을 지켜보며 절망했어요. 동네에서 자랑하던 것들이 모두 거짓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수진은 남편을 원망했어요. 왜 거짓말까지 하면서 허세를 부렸냐며 따졌습니다. 진호도 억울했어요. 모든 걸 가족을 위해서 한 일인데 왜 자신만 비난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너도 그때 찬성했잖아. 같이 결정한 일인데 왜 나만 탓해? 두 사람은 서로를 원망하며 싸웠어요. 위기 상황에서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재구는 조상필과 함께 내일 있을 미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드디어 아들 앞에 진실을 드러낼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재구야, 정말 괜찮겠어? 내 아들이 얼마나 충격받을지. 조상필은 걱정했어요. 하지만 재구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이미 늦었소. 아내 말대로 진심으로 날 존중할 때까지 기다려야겠어. 재구는 아내의 유언을 떠올렸어요. 그녀가 왜 그런 당부를 했는지 이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다음 날 정태식 회장과 김민철 사장은 최고급 정장을 차려입고 미팅 장소로 향했어요. 진호도 뒤따라가고 싶었지만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제발 저도 함께 가게 해주세요. 제가 수습할게요. 하지만 정태식 회장은 단호했어요. 더 이상 진호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진호는 집에서 초조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수진도 불안한 마음으로 남편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에 잘못되면 정말 끝이야. 회사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 두 사람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어요. 그제서야 아버지 재구의 소중함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미팅 장소인 고급 호텔 회의실에서 정태식 회장과 김민철 사장은 긴장한 채 건물주를 기다렸어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일지, 어떤 조건을 제시할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만큼은 무조건 성공시켜야 합니다. 회사의 운명이 걸린 일이에요. 김민철 사장도 똑같이 긴장하고 있었어요. 이 계약이 무산되면 자신의 회사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정장을 차려입은 조상필이 들어왔어요. 그의 뒤로 누군가가 따라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태상건설 대표 조상필입니다. 조상필의 인사에 두 사람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진짜 건물주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건물주님은 언제 오시나요? 정태식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조상필은 미소를 지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때였어요. 회의실 안쪽 의자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등받이에 가려져 보이지 않던 사람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어요. 정태식 회장과 김민철 사장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의자에 앉아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박재구였습니다. 평소에 작업복 대신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분명히 진호의 아버지였어요. 안녕하십니까? 레이오 빌딩의 소유주 박재구입니다. 재구의 차분한 인사에 두 사람은 말을 잃었어요. 도저히 현실 같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정태식 회장은 입을 벌린 채 재구를 바라봤어요. 그동안 무시했던 사위의 아버지가 바로 자신들이 찾던 건물주였다니요. 김민철 사장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현장 노동자라고 알고 있던 사람이 실제로는 거대한 부동산을 소유한 사업가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정태식 회장의 떨리는 목소리에 재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아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을 뿐이죠. 회의실 안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두 사람은 상황을 이해하려 애썼지만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정태식 회장과 김민철 사장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앞의 현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그동안 무시하고 깔봤던 사람이 실제로는 거대한 부를 가진 건물주였다니요. 제구는 두 사람의 당황한 모습을 차분히 지켜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어요. 마치 처음 만나는 사람들을 대하는 것처럼 냉정했습니다. 그동안 연락이 안 됐던 이유가 궁금하시겠지요. 제구의 말에 정태식 회장은 간신히 정신을 차렸어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아, 네. 그런데 진호가 왜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조상필이 대신 설명했어요. 제구가 아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숨기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사장님께서는 아드님이 진정으로 아버지를 존중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정태식 회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자신이 그동안 진호의 아버지를 어떻게 대했는지 떠올랐습니다. 현장 노동자라는 이유로 무시했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죠. 김민철 사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구를 단순한 노동자로만 생각했던 자신의 편견이 부끄러웠습니다. 제구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과 서글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아시겠지요. 거짓말까지 하면서 성공하려 했더군요. 정태식 회장은 할 말이 없었어요. 사위가 저지른 일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호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니. 하지만 제구는 냉정했어요. 지금까지 쌓인 실망과 분노가 한순간에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조상필이 제구에게 눈짓을 보냈어요. 이제 진실을 모두 말할 때가 됐다는 신호였습니다. 제구는 주머니에서 사진 몇 장을 꺼냈어요. 그것은 며칠 전 진호와 수진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축배를 드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들을 보시죠. 사진 속에는 진호와 수진이 웃으며 와인을 마시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임신으로 입덧이 심하다던 수진이 술을 마시며 즐거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태식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진호가 임신을 핑계로 아버지를 내쫓았다고 했는데 그것마저 거짓말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것까지 거짓말이었다는 겁니까? 제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빛에는 깊은 상처와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입덧 때문에 냄새를 못 견딘다며 절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아내 제사도 지내지 못하게 하면서 말이죠. 조상필도 분노했어요. 친구가 당한 일을 생각하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흘 뒤가 사모님 기일이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축배를 들더군요. 정태식 회장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사위 부부가 저지른 일이 너무나 비정했습니다. 김민철 사장도 충격에 빠졌어요. 자신이 추천했던 진호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구는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의 뒷모습에서는 깊은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평생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았어요. 정태식 회장과 김민철 사장은 숨죽이며 제구의 말을 들었어요. 하지만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더군요. 그저 냄새나는 짐짝 취급이었습니다. 제구의 목소리에는 40년 넘게 쌓인 아픔이 담겨 있었어요. 아들을 위해 헌신했던 모든 시간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조상필이 제구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오랜 친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태식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자신도 제구를 무시했던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진호를 잘못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재구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렸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어요. 모든 사람이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재구는 천천히 자리로 돌아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결정을 내려야겠군요.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진호와 수진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어요. 정태식 회장에게서 급하게 연락을 받고 서둘러 온 것이었습니다. 아버님, 무슨 일이? 진호는 말을 멈췄어요. 회의실 한가운데 앉아있는 아버지 재구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수진도 입을 벌린 채 재구를 바라봤어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아버님, 여기서 뭘 하세요? 진호의 떨리는 목소리에 재구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인사부터 하지 그래. 나는 이 건물의 주인이다. 순간 진호와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수진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조상필이 차갑게 선언했어요. 이분이 바로 자갈치 빌딩의 소유주이자 태상건설의 주인 박재구 사장님이십니다. 진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그것도 거짓말이었다. 재구의 단호한 말에 진호는 무릎이 꺾였어요. 바닥에 무너져 앉으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수진도 울먹이며 빌었어요. 아버님,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재구의 눈빛은 돌처럼 굳어 있었어요. 더 이상 아들의 눈물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입덧 때문에 날 내쫓더니 와인 파티는 즐겁더냐? 재구가 사진을 내밀자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모든 거짓말이 들통난 상황이었습니다. 정태식 회장과 김민철 사장은 숨죽이며 이 장면을 지켜봤어요. 가족 간의 참혹한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재구는 마침내 결정적인 말을 던졌어요. 재계약? 없다. 한마디가 떨어지자 회의실 안에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어요. 진호가 기어가듯 아버지에게 매달렸어요. 아버지,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평생 후회하며 살겠습니다. 수진도 절규했어요. 하지만 재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태식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진호를 제대로 교육시키겠습니다. 김민철 사장도 함께 빌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 봤습니다. 하지만 재구는 잔인한 조건을 내밀었어요. 조건이 있다. 모든 사람이 재구를 바라봤어요. 내일 아침까지 이혼 서류를 가져와라. 그리고 회사도 그만둬라. 진호와 수진이 동시에 비명을 질렀어요. 아버지, 그건 너무해요. 이혼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재구는 냉정하게 계속했어요. 그리고 내 회사 청소부로 다시 시작해라. 밑바닥부터 기어 올라와 봐라. 그 조건을 받아들여야만 너희 장인의 회사가 살아남을 기회가 있을 거다. 진호와 수진은 절망에 빠졌어요. 사랑도 체면도 모든 욕망이 시험대 위에 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선택의 순간이 왔습니다. 회의실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어요. 재구의 차가운 시선이 아들 부부를 향했습니다. 운명의 갈림길에서 진호와 수진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진호와 수진은 하루 종일 고민했습니다. 재구가 제시한 조건은 너무나 가혹했어요. 이혼하고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해? 정말 이혼해야 하는 거야?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진호도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심하게 하시는 거 아니야? 우리가 잘못했지만 이건. 두 사람은 밤새 싸웠어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원망했습니다. 다 내가 거짓말을 해서 그래.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으면 이런 일이. 너도 찬성했잖아. 같이 결정한 건데 왜 나만 탓해? 결국 새벽이 되어서야 두 사람은 결론을 내렸어요. 하지만 그것은 재구가 원하는 답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호와 수지는 빈손으로 회의실에 나타났어요. 이혼 서류도 사직서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이혼만은. 진호가 마지막으로 빌어봤지만 재구는 단호했어요. 그럼 끝이다. 재구는 일어서서 계약서를 찢어버렸어요. 정태식 회장과 김민철 사장의 얼굴이 절망으로 변했습니다. 사장님, 제발. 하지만 재구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조상필과 함께 회의실을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정태식의 회사는 연쇄적으로 무너졌어요. 핵심 계약을 잃으면서 다른 거래처들도 하나씩 떠났습니다. 진호는 회사에서 해고됐어요. 김민철 사장도 더 이상 그를 도울 수 없었습니다. 수지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된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아버님 때문이야. 너무 잔인해. 진호와 수지는 서로를 원망하며 싸웠어요. 위기 상황에서 진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아버지를 잘 모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야. 무슨 소리야?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면. 결국 두 사람은 이혼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재구의 조건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서로 견딜 수 없어서였습니다. 진호는 빈털터리가 되어 원룸에서 혼자 살게 됐어요. 수진도 친정으로 돌아가며 모든 관계가 끝났습니다. 한때 모든 것을 가졌다고 믿었던 그들의 삶은 잿더미처럼 무너졌어요. 반면 재구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조상필과 함께 시장에 작은 식당을 열었어요. 재구야, 정말 괜찮겠어? 아들 생각 안 나? 조상필이 걱정했지만 재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겠소. 재구는 화려한 정장을 벗어던지고 평범한 앞치마를 둘렀어요. 시장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을 내주며 진짜 행복을 찾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김치찌개 끓였어요. 재구의 밝은 웃음소리가 시장에 울려 퍼졌어요. 돈 많은 건물주로 살 때보다 훨씬 행복해 보였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재구를 좋아했어요. 정직하고 따뜻한 마음씨 때문이었습니다. 가끔 아들 생각이 날 때도 있었지만 재구는 더 이상 눈물 짓지 않았어요.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아쉬움은 남았지만 이제는 원망보다 평온이 마음을 채웠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소. 진짜 가족은 따로 있더군요. 재구는 아내의 사진에 대고 중얼거렸어요. 그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몇 달 후 진호가 식당 앞에 나타났어요. 초라한 모습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재구는 더 이상 그를 아들로 보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가는 손님처럼 담담하게 대했습니다. 뭘 드릴까요? 진호는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지만 재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늦었습니다. 다른 손님들 기다리고 있어요. 진호는 결국 돌아섰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멀어져 있었습니다. 재구는 조상필과 함께 웃으며 장사를 계속했어요. 아들은 잃었지만 진정한 가족과 새로운 행복을 얻었습니다. 따뜻한 국물 냄새가 시장에 퍼지는 가운데
재구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어요. 오늘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하네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